산업 리포트 더 팩트, 오늘 팩트체크 인사이트 최현지 전문가와 저 둘이서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오늘의 산업 리포트 화면으로 보시죠. 오늘의 리포트는 통신 서비스 업종에 대한 분석입니다. 삼성증권, 인수위, 5G 중저가 요금제 신설안 검토, 투자 의견은 비중 확대 일단 제시를 했는데요. 최근에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차기 정권의 주요 정책의 윤곽이 나오고 있어서 검색창에 인수위 검색하시면 여러 단독 보도들도 많고 관련한 내용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어제 5G 중저가 요금제 신설안이 검토되고 있다는 소식이 나오면서 이 관련해서 증권사들의 분석들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한 단독 보도가 더해지고 있는데요. 이거 잠깐 볼게요. 오늘 아침에 나온 소식이고요. 인수위에서 논란의 5G를 손본다라고 하면서 2024년까지 전국망을 구축하고 중간 요금제를 도입하는 것에 대해서 계획을 세우고 있다라는 내용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먼저 오늘 제가 전해드릴 내용은 5G 중저가 요금제 신설안에 대한 파급력에 대한 분석인데요.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통령직 인수위가 3월 17일부터 4월 20일까지 온 오프라인을 통해서 약 6만여 건에 달하는 국민 제안을 받았습니다. 여기에서 검토할 만한 제안을 20개로 추렸는데 그 가운데서 5G 중저가 요금제 신설안이 포함됐습니다. 한국소비자연맹이 5G 요금제를 분석한 결과 월 평균 데이터 사용량이 31.3GB인데 현재 시중의 요금제들은 데이터 제공량이 20GB 미만과 100GB 이상으로 양극화가 되어 있어서 중간층의 수요를 커버할 중저가 요금제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직은 중저가 요금제 신설 정책이 확정 사항은 아닌데요. 다음 자료 보시죠. 5G 서비스는 2019년 4월 상용화된 이후에 4년 차에 접어들면서 5G 가입자 침투율은 43%에서 48%에 달하고 있습니다. 5G 대중화 국면에 접어들었다고 판단하고 있는데요. 올해 2월 말 기준 통신 3사의 5G 침투율을 보시면 SK텔레콤이 44.6%, KT가 47.9%, LGU 플러스 43.2% 순입니다. 이전 세대들의 사례를 보더라도 대중화 국면에 접어들면 더 많은 소비층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요금제를 다양화해왔는데요. 따라서 5G 중저가 요금제 도입은 예상된 수순이라는 겁니다. 중저가 요금제가 신설된 후에 파급력을 예상해보면 단기적으로 무선 ARPU, 가입자당 평균 수익이 낮아질 수 있지만 다양한 요금제 도입에 따른 소비자 선택폭이 넓어지면서 5G 가입자 전환 가속화에 긍정적일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는데요. 다음 자료입니다. 중저가 요금제 신설 추진은 단기적으로 산업 규제라는 측면에서 투자 심리를 위축시킬 수도 있지만 기존 요금제의 직접 인하가 아니라 중저가 요금제를 신설한다는 점에서 현재 40% 후반대인 5G 침투율의 상승세에 속도를 더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증권사가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정책안이 확정되어야 보다 정확한 영향을 가늠할 수 있겠지만 현재까지 내용으로 보면 무선 ARPU의 단기 하락이 있을 수 있지만 실적에 미치는 영향, 제한적 일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데요. 또 통신사들이 다양한 신사업 추진, 확대를 통해서 무선 사업에 대한 의존도를 점차 낮춰가고 있는 기조라는 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저는 이 내용을 보면서 자, 이렇게 정부 정책도 도입을 추진을 하고 있고 사실 이전에 3G, 4G를 놓고 봐도 점차 요금제가 다양화됐다는 점을 봤을 때 앞으로 중저가 요금제가 도입되는 수순으로 갈 것이다라고 예상이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는데 정책이 도입되든지 말든지 간에 어쨌든 이런 통신산업의 변화로 인해서 관련한 종목군들을 좀 투자할 수 있을지가 많은 분들 궁금하실 것 같아요. 일단 정책적으로 추진될 가능성 있을까요? 굉장히 가능성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우리가 이제 대선 기간에 그동안에 보면은 항상 통신요금 인하안이 나왔었는데 이번에는 없다가 이제 갑자기 이제 국민 제안이 들어오면서 검토해 볼 만하다 해가지고 지금 조속히 지금 검토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가지고
일단은 좀 여파는 좀 지켜봐야 되겠는데, 일단 중저가 요금제 신설되면은 아직까지 뭐 요금안이 확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측정이 솔직한 얘기는 좀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는데, 뭐 하나하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인수위에서 5G 중저가 요금제 신설을 지금 검토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언론에서 뭐 추진한다는 보도가 나왔었지요. 그래서 5G 요금제는 데이터 제공량 15GB 미만하고 100GB 이상으로 지금 양극화되어 있습니다. 지금 SK텔레콤 같은 경우에는 55,000원짜리 요금이 5G에서 가장 적은데, 좀 화면을 보시면은 55,000원짜리는 10GB를 준단 말이에요. KT도 55,000원에 10GB 주고 데이터를, LG U+가 똑같이 55,000원에 조금 더 주죠. LG U+는 12GB 주는데 이게 제일 저가 요금제예요. 그리고 SK텔레콤 같은 경우에는 고가 요금제, 이거는 이제 무제한 요금제를 빼는 건데 100GB 이상 되는 고가 요금제를 보면은 SK텔레콤은 69,000원, 110GB를 주고 있죠. KT는 지금 80,000원인데 110GB를 주고 있고, LG U+는 75,000원에 150GB를 주고 있습니다. 이건 무제한 요금제가 아니고 100GB 이상의 요금제를 각 통신사마다 뭐 69,000원, 80,000원, LG U+ 70,000원 이렇게 지금 제가 나눠본 거고요. 기본 데이터 제공량 수준을 보면은 대부분의 이제 보면은 15GB에서 100GB 사이의 요금제가 지금 없어요. 그렇게 따지면은 결국에는 55,000원 이하 요금제와 그 다음에 55,000원에서 69,000원 사이에 5G 중저가 요금제를 신설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시민단체 요구사항이고 국민 제안으로 이제 선정된 것이어서 인수위 최종 입장은 아니었는데 오늘 이제 갑자기 또 속보가 나오면서 거의 이제 그렇게 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 그렇다면 실적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좀 봐야 될 것으로 보고 있어요. 아직까지 구체적인 방안이 정확히 요금제가 어떻게 나올 것이지 않았기 때문에 뭐 측정은 불가하다고 지금 보고 있는데, 대신 이제 가설을 좀 세워보면은 기본 데이터 제공량이 10GB 이하로 추정되는 55,000원 이하 요금제의 신설보다 결국에는 15GB에서 100GB를 요 사이를 커버할 수 있는 중저가 요금이 지금 없어가지고 이쪽의 요금이 신설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좀 높다고 보고 있어가지고, 만약에 이쪽에 신설이 되면은 굉장히 조금 어떻게 보면 부정적으로 영향이 미치지 않을까. 왜냐하면 위에 고가 요금제를 쓰던 거를 조금 이제 내려오게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매출하고 이익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고요. 5G 보급률 둔화가 이미 시작됐기에 통신사에서도 중저가 요금제 도입은 이미 고려를 하고 있었어요. 새로운 요금제가 이제 만약에 도입이 되면은 일정 수준 부정적 영향은 있을 수도 있지만은 뭐 이렇게 2017년처럼 이익에 유의미한 영향은 주지 않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 지금 주가 및 투자 심리에는 어느 정도 영향은 하지만 불가피하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과거에 요금 인하 뉴스가 나오면은 주가 하락이 먼저 됐고, 그 다음에 요금 인하 확정 전까지는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주가가 좀 횡보하면서, 그 다음에 정책안이 확정이 되면은 영향이 어느 정도 미칠 것인지가 이제 파악이 가능하기 때문에 주가가 그 다음서부터는 이제 불확실성이 제거가 돼 있기 때문에 반등하는 그런 이제 사이클을 보여왔어요. 그리고 이제 매출액 대비 이동전화 수익 비중을 좀 보면 SK텔레콤이 가장 높죠. 85%, KT가 39%, 40% 정도 되고, LG U+가 55%, 56% 정도 되는데 KT가 상대적으로 적어가지고 영향을 적게 받을 것으로 그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이런 분석을 할 때 제가 말씀드렸듯이 저는 5G 가입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옛날 사람인 것처럼 최현재 전문가님 가입하셨고 저는 아닌데, 만약에 이렇게 요금제가 다양화되면 가입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지금 기본 요금 6만 원대를 쓰고 있는데 5G에서 용량이 어느 정도 제가 만족스럽게 들어오고 하면 그 비슷한 요금제에 가입할 수 있는 그런 요금제가 나오겠구나라는 생각이 들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가입을 하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데 더 궁금한 것은 지금 아까 단독 보도를 말씀드렸지만 이번 차기 정권에서 또 전국망을 2024년까지 완전히 구축해서 시골이나 또 지방 같은 경우도 이런 5G에 소외 없이 이 서비스를 누릴 수 있게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중간 요금제를 도입하겠다라고 추진의 그 의지를 보여주는데, 이렇게 되면 통신주를 봐야 될지 통신 장비주를 봐야 될지 고민이 된단 말이죠. 탑픽을 꼽아주시죠.
주가의 탄력성으로는 장비주가 더 낫죠. 장비주가 더 나은데 역시 지금은 이동통신주 같은 경우에는 조금 소나기는 조금 피해가야 되지 않나 좀 그렇게 보고 있고요. 아직까지 구체적인 방안이 좀 나올 때까지는 조금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오늘 뭐 가지고 나온 종목들은 KT하고 LG U+인데 KT 같은 경우에는 제가 가지고 나온 이유는 역시 그 이동전화 수익 비중이 가장 적기 때문에 영향을 좀 덜 받을 것으로 좀 보고 있어서 가지고 나왔고, 역시 뭐 주주 친화 정책을 계속적으로 확대하고 있고, 네. 배당금이 작년에 1,900원이었는데 올해 한 2,100원까지로 상향할 것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지금 미디어 콘텐츠 사업을 강화하고 있어가지고 2025년까지 콘텐츠 부문의 매출이 연평균 약 20% 정도 고성장할 것으로 좀 보고 있고요. 그럼 컨텐츠주로 거듭나고 있다고 봐야 되나요? 그렇죠. 아무래도 좀 예. 이동전화 비중을 좀 낮추는 것으로 좀 보고 있어요. 예. 그리고 LG U+ 같은 경우에는 1분기 실적이 부진할 것으로 전망이 되는데 그 이유는 마케팅 비용을 증가했기 때문인데 2분기 이후에는 실적 개선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올해 주당 배당금이 650원 정도가 예상되고 있고 많이 보는 데는 700원까지도 보고 있어요. 그래서 배당 수익률이 약 4.5% 정도 된다 그렇게 보고 있고, 스마트 팩토리, 스마트 모빌리티, 미디어 콘텐츠, AI 등의 사업 등을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하여서 비통신 비중을 KT처럼 확대할 계획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아마 지금 체크가 안 되셨을 것 같긴 한데 통신사들이 인수합병도 좀 적극적으로 하지 않습니까? 저도 사실을 체크를 하고 말씀드리면 좋은데 그렇게 저는 기사를 좀 봤던 기억이 있어서 다각화하기 위해서 인수합병 같은 경우도 적극성을 띨 텐데 돈도 많잖아요, 통신사들. 네. 예, 그렇게 됐을 때는 그런 비상장 기업을 사면서 좀 가치가 부각될 수 있는 이런 가능성은 없을까요? 지금 비상상사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금 나와 있는 게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뭐 지금 인수를 하려는 의사는 없는 것, 뭐 추진하고 있는 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부분 이제 M&A 이슈는 결국에는 인수하는 쪽에서는 부담이 되지 않습니까? 자금 투입이 부담이 돼서 단기적으로 주가가 안 좋죠. 피인수 당하는 쪽이 오히려 좋은 거고, 만약에 그렇게 되면 자금 투입이 또 일어나게 되면은 뭐 단기적으로는 주가 또 안 좋을 수도 있다 그렇게 보고 있죠. 네, 일단 5G 중간 요금제 도입에 따라서 통신주는 단기적으로는 탄력이 좀 둔화될 수 있겠지만 관심을 가질 만한 종목은 KT, LG U+라고 압축을 해주셨고요. 이보다 더 탄력이 높을 쪽으로는 통신 장비주를 봐주셨는데 혹시 종목이 있으시다면 탑픽 주실까요? 역시 뭐 우리나라에서 그런데 이제 도심은 거의 다 이제 제가 봤을 때는 5G 다 된 것으로 보고 있고, 결국에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조금 외곽 지역이나 이런 쪽, 농촌 이런 쪽에 5G 집중적으로 좀 한다고 보면은 뭐 통신 5G 관련 업체들은 조금 수혜를 입을 수 있겠는데, 저는 국내보다는 역시 외국에서 5G는 모멘텀을 좀 찾아야 될 것으로 보고 있어요. 그렇게 네. 본다면은 역시 수출의 실적이 계속 잘 나오고 있는 HFR이 저는 제일 좋아 보이고, 최근에 주가 상당 부분 많이 하락했는데 조금 일정 부분 분할 매수 관점에서도 가능한 구간이 아닐까. 두 번째 탑픽으로는 5G 장비주로는 역시 이노와이어리스, 두 종목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네, 최근에 좀 조정을 받았네요. 네. HFR 같은 경우는 수출 비중이 높은 기업이라고요? 그렇죠,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산업 리포트 더 팩트에서 통신 서비스 업종 살펴봤습니다. 인수위에서 5G 중간 요금제 도입을 추진한다는 소식이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단기적으로는 무선 ARPU가 하락하고 둔화될 수 있다는 점에서 투자 심리에 부담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지만 5G 도입이 가속화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삼성증권에서는 이 통신 서비스 업종에 대해서 비중 확대 의견을 제시했고요. 종목으로 봤을 때 최현재 전문가가 압축을 해주셨습니다. KT 배당 매력이 있고요. 2025년까지 컨텐츠 부문의 매출이 고성장할 것이라는 점 주목하고 있습니다. LGU 플러스 2분기 이후에 실적 개선을 예상하고 있고요. 역시 배당 수익률 4.5% 주목되고 있다는 점 밝혀주셨습니다. 분석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산업 리포트 더 팩트였습니다.